고구려와 당나라의 전쟁. 중국의 새로 통일국가를 세운 당나라는 한동안 주변 세력과 평화관계를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나라가 안정되고 백성들 힘이 한데 모이자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당나라도 중국의 여느 통일국가와 마찬가지로 당나라가 세계 중심이자 황제국가이고 주변은 모두 오랑캐 나라라고 생각했습니다. 당나라는 주변 나라에게 신하로서 예의를 갖추라고 강요하고 이를 어기며 강력한 군사력으로 다스렸습니다. 동북아시아의 주인으로 자리 잡은 고구려가 눈에 거슬리는 건 당연했습니다. 고구려도 당나라가 곧 공격해 올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고구려는 서북쪽 국경을 따라 천리장성을 쌓고 성을 고쳐 세우면서 전쟁을 준비했습니다. 이제 두 나라 사이의 전쟁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644년 마침내 당나라 태종은 고구려와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고구려가 당나라의 신하나라인 신라를 공격했으며 수나라와 전쟁을 치르며 빼앗은 요동 땅을 되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였습니다. 당나라 태종은 50만 군대를 앞서 보내고 뒤이어 직접 50만 군대를 이끌고 고구려로 쳐들어갔습니다. 당나라는 수나라의 실패를 교훈 삼아 다짜고짜 정면으로 밀어붙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구려군이 기다리는 길목을 피해 멀리 돌아가기도 하고 뒤에서 기습하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당나라군은 큰 돌을 멀리 날려서 두터운 성벽을 대번에 깨트리는 포차 같은 새로운 무기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당나라군의 새로운 전술과 무기 앞에 요동성을 비롯한 고구려의 성들이 잇따라 무너졌습니다. 요동성이 무너지자 영계소문은 15만 군대를 안시성으로 보냈습니다. 가장 잘 훈련된 군대를 보내 당나라군을 막아내려 한 것입니다. 드디어 두 나라 군대는 안시성 앞 벌판에서 맞붙었습니다. 당나라는 몇 번 힘을 겨누더니 등을 보이며 도망쳤습니다. 기세가 오른 고구려군은 앞뒤 재지 않고 당나라군을 뒤쫓았습니다. 그런데 이는 당나라군이 파놓은 함정이었습니다. 고구려군은 당나라군에 포위되어 크게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당나라 대군 앞에는 안시성만이 남았습니다. 고구려의 주력 부대가 무너진 터라 안시성은 바람 앞에 촛불처럼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당나라군은 안시성을 에워싸고 공격을 퍼부었습니다. 하지만 안시성은 당나라군의 공격에 거세게 저항하며 버텨냈습니다. 손쉽게 무너질 것 같던 안시성이 몇 날 며칠이 지나도록 꿈쩍도 하지 않자 태종은 초조해졌습니다. 그렇다고 안시성을 그냥 지나칠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태종은 고민 끝에 흙으로 안시성보다 높게 산을 쌓아 그 위에서 공격하기로 했습니다. 당나라군은 2달 넘게 산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흑산이 거의 완성될 즈음에 안시성을 지키던 고구려군이 쳐들어가 도리어 흑산을 빼앗아 버렸습니다. 두 나라의 군대는 흑산을 차지하기 위해 사흘 밤낮으로 전투를 벌였습니다. 치열한 전투 끝에 고구려군은 기어이 흑산을 지켜냈습니다. 태종은 패배를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20만 명이 넘은 병사들이 죽었고 살아남은 병사들도 오랜 전쟁으로 지쳐있는 데다 마침 추운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태종은 어쩔 수 없이 군대를 돌려 후퇴했습니다. 고구려의 승리였습니다. 하지만 이 전쟁으로 고구려 또한 주력 부대를 잃었습니다. 그야말로 상처만 남은 승리였습니다. 게다가 태종은 그 뒤에도 고구려를 무너뜨리려는 생각을 버리지 않고 계속 침략했습니다. 당나라군은 수차례 국경을 넘나들며 고구려를 괴롭혔습니다. 당나라군의 힘을 빼놓으려는 속셈이었습니다. 나아가 당나라는 한반도에서 삼국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을 이용했습니다. 신라를 끌어들여 고구려를 양쪽에서 공격하려 한 것입니다. 신라도 당나라의 도움을 받아 삼국의 대립 상황을 끝내고 통일국가를 세우고자 했습니다. 여기에 맞서 고구려는 영계소문의 지휘 아래 전쟁 준비에 나섰고 백제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던 외와 손을 잡았습니다. 크게 보자면 신라, 당나라 대 고구려, 백제 외의 대립구도가 생겨난 것입니다. 다만 고구려와 백제는 서로를 적으로 여기고 싸워왔기 때문에 적극적인 연합을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한반도는 다시 전쟁의 소용돌이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